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센트 시간입니다. 오늘 2월 2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시장 관련해서도 역시 오늘도 그렇게 힘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섹터별로도 그렇고 철저한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부 가지고는 있는데 2월 한 달 어쨌든 한 달 내내 좀 달렸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꽤 많이 올라온 종목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글쎄요, 방산업종 가운데서도 일부 방산주는 빠졌지만 또 한국 항공우주는 키 맞추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급등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산주라도 변화가 나오고 같은 조선주라도 변화가 있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은 장 막판에 갑자기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강하게 또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또 움직임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따라가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호재를 또 반영하거나 또 악재를 반영하거나 상당히 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종목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늘 유난히 좀 방송을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 스튜디오까지 걸어왔는데 손이 그렇게 시렵지 않아요. 이제는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걸을 때 손이 시렸거든요. 대본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손시림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상당히 좀 따뜻한 기온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번 주 주말에도 상당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봄볕을 또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계좌도 이 봄볕이 들도록 상당히 높게 수익률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공업종 강세 출발했는데 TOA 관련된 TOA 항공 이 관련해서 TOA 홀딩스라든지 관련된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마리화나 그리고 HBM, 온디바이스 AI, 화장품, 피팅과 밸브, 유리기판, 액침 냉각, 태양광, 우주항공, 미용기기, 로봇 등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마리화나는 최근에 어젠가요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하루 이틀 테마성으로 또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대기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에 반도체가 반등을 했지만 관세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일 2.1%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관세 영향력이 지속됐고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유럽에도 25% 관세 부과를 또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진입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약 4%대 정도까지 4%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형 관세 부과 시사에 반등을 줘서 10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배당 낙일 영향 때문에 대형주 낙폭이 확대됐고 특히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락 영향을 또 받았고요.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 현물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2월 28일 배당일 기준인데 26일까지 보유해야만이 배당금 수령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금융지주와 자동차, 통신 등이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은 이 배당락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락일 해당 업종 신고가 경신했던 금융과 그 다음에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그리고 네이와 같은 인터넷 이런 관련주도 포함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관세부가 시사한 영향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 6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도 일부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쪽은 호수출 업종입니다. 특히 오늘 APR이 눈에 띄게 10% 이상 장중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4년 호실적의 유럽향 판매 확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점 특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대명소노 인수 영향에 TOA 홀딩스가 상승했습니다. 또 한한령 모멘텀도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화성인더가 52주 신고가 나왔고 토니모리도 장중에 15% 이상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급등에도 FA50 수출 노이즈 영향 등에 상승 못했던 한국항공우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오늘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안정과 배당락 영향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지속했는데요. 지약바이오 강세가 나타났고 오늘 알테오젠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연이은 순매도에도 개인 투심이 양호한 모습이 지속됐고 코스닥 신용잔고도 14거래일 연속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코스닥 쪽이 좀 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그룹주는 리보세나립과 캄넬리주맙 관련된 병용요법이 유럽 종양학회 1차 치료제 등재됐다는 소식 등의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용기기는 레이저 옵틱이 자사 레이저 기기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승인 허가 소식 때문에 움직이면서 미용기기 일부 종목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화장품도 VT가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장중 VT가 꽤 많이 올라갔었는데 종가 무렵에는 윗꼬리를 좀 달면서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지만은 시장 반응은 조금 뜨뜨미지근합니다. 전일 장중 3.7% 상승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1%대 추가 상승세 이상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마이너스 1.5% 하락 전환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강한 실적과 높은 AI 칩 수요가 확인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1, 2년간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AI 모멘텀의 추가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전방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추세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됐고 차익 실현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도 약간 분위기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첫 내각 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언급하면서 시장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는데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 등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지되는 와중에 트럼프의 관세 강경 발언이 또 부담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와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협상 카드를 내려놓을 이유는 없는데요. 오히려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상호 관세와 같은 4월 2일로 다시 또 유예가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하락에는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 2월 28일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밸류업 일부 기업들의 배당 락일 영향으로 금융과 자동차, 통신업종 등이 하락에 대한 요인이 또 존재를 했고요. 태양광 관련 업종이 오늘 특이하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과 더불어서 인도가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10억 달러 가량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수혜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업종도 일부 종목이 강세였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각을 나타냈는데요.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지속되는 한한령 해제 모멘텀 속에 다음 달 중국 양회 이후에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전을 하면서 코스맥스나 VT 등 상승을 보였고 특히 APR 같은 경우는 유럽 현지 유통사 공급 계약으로 신시장 진출 가시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브 등 엔터 업종 역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반면 배당 선진화 정책과 배당금 공시 이후인 2월 28일로 배당 기준을 변경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업종과 SK텔레콤과 KT 통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KTNG, 현대차 등 밸류업 기업 배당락 영향이 있었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다시 144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업종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이례적으로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방 빅테크의 캐펙스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고 반도체 기술주 차익 실현 매도 출회되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분위기가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특징주로서는 대명 선호의 티웨이 항공 인수 소식에 티웨이 홀딩스가 상승했고 HLB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간한 간세포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되면서 상승했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상승 탑3로 본다면 오락, 문화, 종이, 목재, 유통 등을 들 수 있겠고요. 업종 하락 바텀3는 의료정밀기기와 통신,
전기, 가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협상 수행하지만 뭐 관세 영향력이 결국 금리와 달러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내일 PC 물가를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중요 변수가 있다는 점도 꼭 일정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뭐 지수 따는 힘이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움직임이 또 있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잘 또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역시 뭐 지금 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섹터 종목들 중심으로 상당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닝을 조금만 또 삐끗하면 이렇게 주가들이 또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꽤 나오는 점도 조심스럽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뭐 부분들 2분기 들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또 조금 추려서 좀 슬림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조심해서 지금은 지뢰를 밟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섹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매크로 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좀 생략을 하고,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역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 매출이 393억 3천만 달러, 56조 4,582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S2G가 소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380억 5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은 2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2억 9천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며,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역시 0.89달러로 예상치 0.8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로 LS2G 추정치 417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밝히는 등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 분기별 실적 탑9 그리고 세그먼트별 추이인데요. 이렇게 점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단한 회사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왼쪽 표를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실선이 역시 그로스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인데, 자, 이걸 보시면 매출액이 상당히 견조한 것은 맞는데 이 YY 성장률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죠. 시작에 됐을 때 이 전방 산업이 초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때는 성장률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성장률이 50에서 60% 정도 난다고 한다면 대단한 성장률이지만, 아무튼 그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 조정 EPS도 회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년비 성장률을 본다면 역시 슬로우 다운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과 EPS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향 조정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차세대 그래픽 장치 GPU 블랙웰 매출이 지난 4분기에만 110억 달러 발생했고요. 젠슨왕 CEO는 성명에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라고 언급을 하고, 콜레트 크레스 재무 책임자 CFO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출시 속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양 레비뉴가 매출액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회계년도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3%,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또한 25년 회계년도 4분기 블랙웰 아키텍처 매출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확장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내놓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는데, 가장 큰 것은 갈수록 둔화되는 성장세로 최근 7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하는 셈인데,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13%포인트 내려앉게 될 것으로 의미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시간 내에서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약간 접어드는 아래쪽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 역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 마진은 73.5%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1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71%로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49%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자, 마진율,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73.5% 아니면 71%, 엄청난 마진율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빠졌다. 매출 총이익률이 71%다. 이게 좀 빠진 지표다. 이것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예, 매출 총이익률이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5%, 그러니까 70%대 중반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됐던 마진율이 71%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부 국내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정말. 근데 이걸 받아주지 못하네요, 시장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의 공급 지연도 수요 부족도 전혀 없다면서 국내 HBM 밸류체인의 청신호가 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우려 중에 하나는 블랙벨 생산과 설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공급 지연이 주요 문제였다고 봤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블랙벨 모델이 10만 개 이상 출하됐고 현재 풀 프로덕션 상태로 세계 여러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XAI도 GB200을 채용하면서 차세대 글록 AI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고요. 이 외에도 여러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개발 기업들이 그레이스 호퍼와 그레이스 블랙웰 제품을 그들의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채용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AI 산업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로보틱스나 물리적 AI,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민간 기업과 정부 모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견조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 중국형 매출은 수출 기준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고, 중국 AI가 경쟁력이 있음을 또 인정을 하기도 일부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향후에 블랙웰 칩에서의 리퀴드 쿨링, 그러니까 이제 액체 냉각 관련된 채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액체 냉각 또는 액침 냉각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 볼 수도 있겠고요. 리퀴드 쿨링의 경우에는 오라스, 그 다음에 AVC 등의 대부분 밸류 체인이 대만 기업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HBM 수요는 엔비디아 GPU의 수요 공급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근본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은 국내 HBM 밸류 체인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의 빠른 공급과 함께 HBM3E 그리고 그 이후에 HBM4 양산을 위한 장비를 생산하는 벤더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일단 내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원익 IPS도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원익 IPS 등을 포함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KB증권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죠. 자, 이 표를 보시면 KB증권 자료인데요. 왼쪽 보시면 PC와 스마트폰 고객사 D램 평균 재고 주수입니다.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DDR5 스팟 가격은 물론 DDR4는 지금 가격이 일부 빠지는 게 당연하고요. DDR5 스팟 가격은 20영업일간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 오른쪽 표에 나옵니다. 생각보다 DDR5 상당히 스팟 가격이 좋고요. DDR4는 중국 업체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데 한국 업체들의 DDR4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10% 정도 되나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DDR4 가격에 대한 하락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KB증권에 따르면 이런 자료가 나오는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범용 메모리 수급 상황에 대해서 24년 말 기준 메모리 3사 평균 재고가 15주 수준인데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 할 것으로 봤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감산 지속 영향,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모듈 업체와 PC 스마트폰과 서버 고객사들의 평균 재고가 재고가 피크아웃을 했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PC 스마트폰 고객사는 하반기 수요 대응을 위한 리스타킹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수준이고 중국 보조금 정책과 이구 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 또 강화된 AI 탑재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수요 반등을 고려하면 시장 기대 대비 B2C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DRAM 가격 반등 지속이 되고 있는데 DDR5 가격이 20영업일간 상승 중에 있고 약 4% 가격이 올랐고요. DDR4 가격은 하락세가 있지만 국내 메모리 업체 생산 비중은 올해 10% 미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제품에 대한 관련된 소부장들, 아까 제가 원익 IPS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일부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일부 원익 IPS 엄청 좋아한다 말씀 주시는데 이게 원익 IPS를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고 레거시 제품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거 상관없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관련주가 최근에 좋았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동진 세미캠 같은, 물론 동진 세미캠은 회장님의 별세 때문에 약간의 과거의 보수적인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등등으로 동진 세미캠도 많이 오르겠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산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레거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타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쪽의 움직임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HBM 관련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레거시 관련된 밸류체인도 주가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치솟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레거시 제품 관련된 소부장들이 실적 발표 4분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올해 실적도 성장을 할 거로 보이고 원익 IPS 오늘 리포트를 보시면은 후공정 관련된 HBM 후공정 관련된 장비도 올해 아마 뭔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원익 IPS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레거시 제품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지금 봐야 된다.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걸 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KB증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반등 지속 속에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슈도 봐야 된다. 그렇다고 HBM을 보지 말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HBM 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빠르긴 하지만 소캠 관련주가 이슈가 나왔죠. 유리기판 조금 멀긴 하지만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 소캠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 기판 쪽을 봐야 되는 거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관련된 기판 쪽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된 그 반도체 섹터나 IT 쪽에 다양하게 지금 키워드가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스타디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계속 던져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물론 유리기판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라서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기사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유리기판이 필요한지 등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정상화되고 이것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26년, 27년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르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또 빠졌다가 또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스타디를 좀 꼭 해보시고 왜 유리기판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IT 쪽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오랜만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정부의 REC 제도 폐지 추진과 인도 태양광 보조금 정책 추진,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소식 등에 오늘 간만에 태양광 관련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에만 집중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력, 수력 등으로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그동안 현물 시장에서 REC를 사들여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맞춰온 대형 발전사가 2027년부터 직접 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5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가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10억 달러, 약 1조 4,322억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태양광의 모멘텀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도 신재생 에너지부 대변인이 인곳, 웨이퍼,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통한 생산업체 키우기에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밝혔다 알렸고요. 거기다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중국 태양광 모듈 제휴사들이 판가 인상을 시작한 것을 파악한다고 리포팅을 했고요. 제품 가격 인상 배경으로春절 이후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유럽의 모듈 재고 소진도 완료됐고 여전히 업스트림, 이게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것을 추정한다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전력 시장 개혁에 따라 5월까지 PIT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폴리실리콘을 시작으로 전 밸류 체인으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주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듈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팅을 했고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듈 가격 인상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자료인데 향후 5년간 피크 수요 128기가와트 대응이 필요한데 태양광과 BESS가 유일하게 적기 대응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쪽이 에너지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대응이 되는 몇 안 되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S에너지, SK 이터닉스 등이 태양광 관련 업종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선물 가격인데요. 12월 26일 광저우 거래소 상장 이후의 흐름인데 상당히 우상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선물 가격 흐름입니다. 우상한 그림이 쭉쭉쭉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가격의 오름이 상당히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모습, 태양광 쪽에 긍정적인 이슈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 보시고 데이터 베이스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태양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투자하기가 이 조선업종만큼 또 쉽지 않은 게 태양광 관련된 투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았다가 또 뭐 때문에 주가가 부러져서 또 제자리 걸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풍력과 더불어서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섹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쭉쭉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좋았다 싶으면 또 빠지고 좋았다 싶으면 빠지고 뭐 그런 종목들이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한한령 해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에서 K뷰티 인기 소식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일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전일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5월께 한한령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커지면서 K뷰티 이끄는 주역인 중소화장품사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보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발표될 리가 전혀 없겠죠. 다만 이제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외국계 기업과 민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 급감과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좋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자, 아울러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 아태 협력 중심이 내달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에 만났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따르면 에이펙 1차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 등 관리자들에게 K뷰티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전시 컨벤션 센터 야외 전시장에 운영하는 K뷰티존에 사흘간 에이펙 회원국 대표단 265명이 찾은 걸로 전해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한편 경북도가 주관하고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경북 화장품산업협회, 대구 한의대
그쪽에서 함께 참여한 뷰티존에는 기초와 색조 화장품, 헤어, 스킨, 바디 케어 제품, 그리고 피부 탄력기, 진동 클린저 등 도내 33개 기업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 200여 종을 전시하고 있고요. 또한 뷰티 디바이스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한 최신 미용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보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리모리가 급등을 한번 했고요. APR도 10% 이상 급등가에 나왔고 VT도 좀 올랐다가 좀 아쉽게 윗골을 달았지만 VT도 장중 좋았고 마녀공장, 청담 글로벌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주가들이 꽤 좋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토리모리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 상승 코멘트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자체 브랜드 색조 제품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소 레티놀 라인 외에도 추가 비타C 라인이 런칭이 예정되어 있다 보입니다. 요즘에 올리브영을 표방한 게 이제 다이소 화장품 라인업이거든요. 그쪽도 올리브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다이소의 어떤 사람들의 유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이소에도 이렇게 진열을 하는 화장품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올리브영을 약간 표방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격대는 좀 다릅니다. 자, 북미 대형 선 제품 얼타 판매가 또 시작됐습니다. 토니모리 쪽에. 그리고 자회사 메가코스가 신규로 아노아의 콜라겐 마스크팩을 외주로 하는 점이고 APR 여러 제품, 토너, 마스크팩 등도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사항을 좀 더 업데이트 해보면 하나증권에 따르면 우선 4분기 잠정 실적은 오늘 발표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4분기는 내수 부진과 해외 유통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다소 좀 약세 국면이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채널별로 올리브영, 다이소 등 성장 채널이 강세이고 로드숍과 유통 채널은 일부 부진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당사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데 신제품 올리브영 색조 부분 상위권의 랭크가 토니모리가 됐다 보고 대표 제품인 쇼킹 립 또한 색조 부분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전분기 대비 회복세이고 자회사 메가코스도 순항 중에 있고요. 주요 고객사 A사가 견조한 흐름이 또 유지되면서 추가 확보된 고객사 M사의 물량도 추가 추세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일수가 적었던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좀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서로가 회자가 되면서 토니모리가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또 추가적으로 막 업사이드가 있다 보기는 힘들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또 여기에 눌림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VT 같은 경우는 의외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시간에서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VT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종가 무렵은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인가요? 나가긴 했는데 오늘 일부 좀 VT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도는 것이 1분기 실적이 QOQ로 약간 조금 다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고 아마 하나증권에서 아마 장중 코멘트를 낸 것 같은데 VT 관련해 가지고 아마 1분기 실적이 QOQ로 4분기 대비 조금 쉬어간다는 뉘앙스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로 아마 좀 코멘트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장 막판에는 조금 음봉으로 윗꼬리 좀 달고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엔터미디어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중국의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산리툰의 소호 빌딩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한국인 아이돌의 굿즈만 판매하는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싸게는 2,000원에서 수만원대 달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비롯해서 화보집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기사를 통하면 엠믹스베이에 친필 사인이 적힌 포토카드가 1,200위안 약 23만 7천원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친필 사인 포토카드가 한 장에 23만 7천원. 한 장인지 모르겠는데 포토카드가 좀 그렇다고 해요. 베이징 서쪽 대형 쇼핑몰 조이시티의 즉석 사진관에는 한국 아이돌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문 중국 여성들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판 인생 네컷으로 불리는 이곳은 BTS와 NCT 드림, 르세라핌, 세븐틴 등 수많은 아이돌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온 중국인은 한국 아이돌을 다 좋아하는데 BTS의 진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팬심을 표현했다고 해요. 뭐 진뿐만이겠습니까? 진 말고도 한국 아이돌들 잘생겼죠. 네. 요즘에는 엔하이픈이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이라고 현지에서는 또 알려지기도 하고 있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등 한국 노래를 열창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 저녁에도 자리를 꽉 채운 손님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산리툰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또 부르기도 하고요. 현지인들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카페에서. 자, 그래서 원래 케이팝 공연이 많냐는 질문에 중국 노래도 부르지만 한국 노래 인기가 많아서 자주 리스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 카페에서 중국인이 한국 노래를 이제 무대에서 부른다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내 한류가 K 컨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체감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분위기이고요. 중국 SNS인 샤오홍슈라든지 빌리빌리 등을 통해서 한국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본다는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이 뷰어 수가 상당히 많게 나오고 있죠. 뭐 그건 저희 입장에서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 가수만 무대에 오르지 않을 뿐 K-팝 공연도 중국에서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가수가 그런 걸 부른다고 해요. 당장 3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K-팝을 주제로 한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고 있는데 중국인 가수들이 유명 아이돌, 한국 아이돌의 인기곡과 최신곡을 모창을 해서 부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3월 걸그룹 엑시가 항저우, 상하이, 베이징, 청투를 방문하는 아시안 투어를 진행한다 보이고요. 멤버들 국적이 일본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한령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걸그룹 엑시가 그렇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제작해서 데뷔했고 한국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인데 투어를 계기로 K-팝에 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다면 좀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앨범이나 판매 이런 굿즈 판매는 뭐 한국 아이돌이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판매는 충분히 중국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연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확실히 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에서의 공연이 열리는 거. 그게 좀 더 파괴력이 크겠죠. 예. 그걸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좀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티켓이 아니면 굿즈가 더 많이 팔린다. 이건 아니겠어. 그리고 뭐 앨범 판매가 또 많아지고 이거는 뭐 굳이 공연을 안 해도 앨범 판매는 지금도 뭐 중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센티가 좋아지는 것 뿐이지 엄청난 뭐라 그럴까. 뭐 매출이 뭐 퀀텀 점프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최근에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조금 더 열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업황 성장 추세 지속 전망 등의 미용기기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피부 미용 장비 업체에 대한 M&A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는 총 6가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예뻐지고 싶다는 본능에 따른 마르지 않는 셈. 뭐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지고 싶다는 본능에 따른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시대의 흐름, 뭐 K뷰티, K팝 뭐 등등, K푸드 뭐 등등입니다. 그런 K시대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수요 흡수. 그리고 네 번째 규제 장벽. 다섯 번째 영업 장벽. 여섯 번째 현금 창출 능력. 6개로 들었고요. 미용기기 업체 M&A 사례로는 2023년 7월에 루트노릭 그리고 24년 7월에는 제이시스 메이커리 사모펀드로 최주가 변경됐던 전례가 있고 근황을 살펴보면 신제품 출시, 그 다음에 빠른 국내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수출 성장 지속 흐름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죠. 이 산업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의 재무지표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업황이 상당히 순항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표를 보여드리면 연간 글로벌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시행 횟수추인데 과거에는 성형수술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성형시술인데 이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미용시술인데요. 지금은 성형보다는 역시 미용시술, 레이저 시술 쪽으로 좀 더
급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연간 글로벌 성형시술과 미용시술 시행 횟수 비율 추이인데요. 역시 보시면 미용시술 핑크빛으로 보이는 실선이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형은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성형보다는 미용 시술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등을 이용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북미 쪽에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톡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되고 있죠. 톡신 같은 것들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쪽은 레이저보다는 아직은 뭐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시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도 역시 시장에 대한 특성이 다 있습니다만 이 성형 중심의 시장에서 조금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특히 이제 인수 여부, M&A 인수 여부보다는 산업 전망이 중요한데, 키움증권에 따르면 장비 수요라든지 소모품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인수자 입장에서도 대금을 치를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장비가 많이 깔리고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피부 미용 업체들은 대부분 다 장비를 먼저 많이 깔고 그다음에 소모품 매출로 올리면서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장비도 물론 뭐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뭐 울세라, 써마지 글로벌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런 비싼 장비들과 달리 우리는 가성비가 있는 장비인데 장비가 일단 많이 깔리면 그 뒤로는 소모품으로 들어가면서 카트리지 그 잉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잉크 프린팅하고 똑같은데 이런 어쨌든 이런 소모품이 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비 판매보다는 소모품의 판매 관련해서 이제 일단은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장비가 히트를 한번 치면 이 소모품 판매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거기에서 이익률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요 피부 미용 장비 업체로 꼽히는 크레시스, 비올, 원텍 같은 경우는 각자의 지역에서 장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준비를 끝마치고 성장을 기대할 만한 지역이 미국과 유럽, 브라질, 중국, 일본, 태국 등 문화권을 가리지 않는다고 키움증권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미하고 미국이 가장 관건이죠. 남미하고 미국, 그러니까 특히 브라질하고 미국 쪽이 가장 관건인데 그쪽에 얼마나 침투를 정말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그 성장성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특히 뚫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 아주 그 탑에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 워낙 높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용시설 가보면 써마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1회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제 써마지는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미용 기술을 받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써마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싼 걸 받든지. 아예 싼 걸 받거나 써마지를 받거나 그런 식이에요. 중간 정도가 되게 힘들어요. 중간 가격이. 그래서 이 장비를 낼 때 이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어떤 라인업들이 되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괜찮은데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 가격이면 조금 더 붙여서 써마지나 올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아예 싼 걸 받든지 아니면은 아예 비싼 써마지나 돈 모아서 울세로 간다. 이게 피부과 가보시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글쎄요,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려면 맞아 보셔야 됩니다. 레이저를 맞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뿔난 천사님이 미용 장비주의 계절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미용 장비주는 이제 겨울철에 더 좋죠. 겨울 장비 좋고, 여름철로 접어들면 잘 상대로 좀 덜 맞아요. 햇살이 너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은 조금 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겨울철 찬바람 불 때 맞고 여름철에 자신 있게 얼굴로 드러내고 선크림 바르고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 겨울철에 시술이 많고 그러면 소모품 관련된 이 그 뭐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죠. 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뭘 맞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피부과 실장이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장이 아닙니다. 근데 뭐 좀 알고는 있지만 불법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5번째 섹터입니다. 주요 은행 배당락 실시 속에 은행주가 하락했습니다. 역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은행 지주사 배당 기준일이 28일로 된 쪽이 좀 많기 때문에 배당락일로 인해서 배당락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일부 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은행주와 보험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 있죠. 금리 인하가 그런 것들이 일단 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3.96% 빠지면서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 하락 영향 등의 2차 전지가 하락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쉽지 않죠. 2차 전지가. 그래서 그렇고 루시드 같은 경우도 순손실 6억 3,690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루시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부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오늘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시장으로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투자 검토 소식,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 추진 기대감 소식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역시 관련된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일부 창투사 테마가 퓨리오사 AI 쪽에 관련된 테마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업황 악화 우려로 유동성 우려 부각 소식 때문에 건설주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건설 업황 악화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 줄줄이 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의 유동성 위기를 이겨주지 못했고요. 허리띠에 또 졸라매기 나섰던 일부 유동성 위기설이 있는 일부 건설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살짝 좋지 못한 부분도 오늘 건설주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정치인맥 관련주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아마 26일 오후 2시에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 이 정치 관련주가 일부 좀 들썩이기로 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서 내일도 상당히 상승을 또 기대하면서 방송을 또 맞이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I see you.